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내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추석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7일간의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연휴 강원 고속도로는 귀경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5일과 6일 정체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이른 귀성객과 나들이객들이 휴게소를 찾았습니다. 긴 연휴지만 하루 일찍 움직여 정체를 피하고 더 여유롭게 황금 연휴를 즐기려는 겁니다. 이번 연휴가 좀 많이 길잖아요. 열흘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아내랑 정동진 1박하고 속초 1박하고 그다음에 본가가 대전이라서 대전 내려왔다가 그다음에 부모님 모시고 여수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들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일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 입장에서 물론 뭐 이렇게 길고 좋은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난 좀 좋아. 그렇지. 연휴 전날인 만큼 도내 고속도로는 대부분 정체 없이 원활했습니다. 본격적인 정체는 내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귀성길은 10월 5일, 귀경길은 10월 6일 가장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엔 2시간 40분이면 가던 서울 강릉 구간이 정체가 극심할 땐 최대 6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긴 연휴라 차가 덜 막힐 거란 예상과 달리 5일 연휴였던 지난 추석보다 10분 더 걸리거나 15분 덜 걸리는 등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귀성 귀경길은 분산되지만 나들이 차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연휴 기간 강원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32만 5천 대로 작년 추석보다 1%가량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해는 연휴가 열흘에 걸쳐 있어 추석 교통량뿐 아니라 강원권 관광 명소로의 여가 차량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예년 대비 전반적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5년간 설과 추석 연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167건 가운데 65%가 졸음과 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만큼 2시간 이상 운전 시 휴식 취하기와 운행 전 차량 점검 등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평창 백일홍 축제가 내일 개막해 이번 연휴 내내 이어집니다. 올해는 야간 프로그램이 대폭적으로 강화되면서 추석 연휴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창강을 따라 드넓은 꽃밭이 펼쳐졌습니다. 100일 동안 붉게 핀다는 천만송이 백일홍부터 가을의 상징 코스모스, 새하얀 메밀꽃의 해바라기까지 가을 꽃향기 가득한 꽃밭에 서면 가을 감성 한도 초과입니다. 제가 와보니까 너무 준비도 잘 돼 있고 꽃도 너무 이쁘게 펴가지고 저희 이제 가족들 애들하고 같이 한번 이번 추석 명절 때 한번 드릴까 그렇게 예정입니다.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과 아이들을 위한 깡통 열차, 평창의 맛으로 가득한 먹거리 장터도 마련됩니다. 무대에서는 유명 가수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꾸미는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올해 백일홍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야행입니다. 이곳 축제장을 포함해 인근에 있는 노람틀, 전통시장까지 연계해 밤에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됩니다. 축제장에는 각종 조명시설이 설치돼 밤 10시까지 이색적인 밤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 개장한 노람뜰 에코랜드에서는 한가위 보름달 아래서 즐기는 빛축제가 펼쳐집니다. 50m의 주상절리 폭포를 캔버스 삼아 첨단 조명 기술로 다양한 이야기를 관람객들에게 전달합니다. 수막식 분수와 레이저 아트, 미디어 파사드도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녁이면 문을 닫던 전통시장도 축제 기간에는 밤까지 운영됩니다. 대표 먹거리인 메밀부치기를 비롯해 다양한 평창의 맛과 정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야간 조명 시설을 다 해서 축제를 저녁 시간 즐기고 그다음에 이제 야간에 전통시장에서 평창의 또 메밀부치기와 전병 이런 음식을 축제 기간 평창 지역 주요 리조트 숙박객을 대상으로 축제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행합니다. 10년 전 평창 남부권 관광 활성화를 바라는 주민들이 꽃을 심으며 시작된 백일홍 축제는 평창의 대표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도내 전통시장은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추석 분위기가 물씬 나는 전통시장에 김도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휴 바로 전날, 장날을 맞은 전통시장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개천절과 추석 한글날까지 7일 동안 이어지는 긴 명절, 음식을 미리 준비하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거 이제 사야죠. 이제 배추 같은 거 사서 김치나 좀 해놓으면 돼. 오르기만 하던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었습니다. 강원도 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4인 가족 기준 29만 6,860원이 들어 지난해 30만 2,500원보다 1.8% 떨어졌습니다. 대형마트 기준으로는 3.7% 더 저렴해졌습니다. 차례상 필수 준비물인 사과와 배입니다. 지난해엔 폭염과 폭우로 가격이 폭등했지만 올해에는 작황과 가격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사과와 배 가격도 지난해보다 최대 19%까지 떨어졌습니다. 차례상 지낼 거 뭐 배, 사과, 뭐 여러 가지 뭐 생선 종류들하고 좀 샀습니다. 소비 쿠폰 영향으로 대형마트 대신 소상공인 매장과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오늘 많이 나오는 편이죠. 예. 일단은 대목장이니까 저희들로서는 많이 팔기를 기대하죠. 10월 10일 휴가를 내면 최장 열흘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 위축돼 있던 전통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주요 도로에 정치인들의 추석 인사 플래카드가 난립해 원주시가 불법 현수막 제거에 나섭니다. 지난해 개정된 5개 광고물법 등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현수막만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가 가능하며 당대표와 당원협의회장 또는 당원협의회장을 겸하는 국회의원 등은 정당 현수막으로 인정됩니다. 원주시는 지역 내 150개 지정 게시대 시의원과 도의원 등 전층들의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당원협의회장과 자신의 이름을 동반으로 써서 붙이는 등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원주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일하던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했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공금 2억 원을 횡령하고 적자임에도 이익이 난 것처럼 회계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새마을 금고에 5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에 진행된 새마을 금고 중앙회 일반 검사에서 드러났고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은 횡령 사고와 자본 잠식의 여파로 원주 내 다른 새마을금고에 흡수 합병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 규모를 비롯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강릉과 서울을 오가는 KTX 열차는 주말은 물론 평일 특정 시간대에도 자주 매진돼 표 구하기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 안에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하면서 운행 시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평일날 강릉역 대합실, 적지 않은 승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강릉역 플랫폼은 서울에서 출발한 KTX 열차에서 내린 승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강릉 서울 KTX 열차의 경우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매진될 정도로 열차 공급에 비해 이용객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취소표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하기가 좀 어려우신 거네요. 네, 맞아요. 주말은 거의 미리 잡으려고 해도 들어가면 다 만석이어가지고 구하기는 힘들어요. 운행 시간대도 평일 낮 시간대를 중심으로 공백이 많습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강릉 출발 서울행 열차는 오후 12시 23분 이후 오후 3시 20분까지 3시간 가까이 없고 매일 오전 8시 25분 이후에도 오전 10시 35분까지 출발 열차가 없습니다. 서울 출발 강릉행 열차 역시 매일 오전 9시 55분 이후 낮 12시 1분까지 2시간 넘게 비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강릉 서울 KTX 증편을 공식화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강릉과 서울을 오가는 KTX 열차의 증편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춘천을 찾아 연 강원 타운홀 미팅에서 김윤도 국토부 장관이 올해 안에 추가 열차 투입 계획을 확실히 밝힌 겁니다. 서울 강릉 KTX 증편하는 건 말씀드렸죠. 올해 안에 4편 들리는 건
확실히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상하행 2편씩 연내 4편 증편은 확정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대에 열차를 투입할지 세부 운행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용 차량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요. 연말 정도에 차량이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선로입니다. 열차를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넣을 건지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증편이 확정되면서 강릉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지만 일부 열차 공급 시간대의 공백이 큰 만큼 간격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이달 인기 아이돌을 원주로 초청해 합동 공연을 여는 원주 K-팝 페스티벌이 예산 부족으로 무산됐습니다. 주최 측인 우리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무대 운영과 보안, 시스템 등 행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예매 티켓 전액 환불을 결정지었다며 개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흥원은 티켓 대행사인 노을 인터파크와 연휴가 지난 오는 10일부터 예매 순서대로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청소년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오는 10일부터 이틀 동안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투자금 부족으로 무산됐습니다. 오늘부터 원주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월 15회까지 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한 달에 15회까지 지역 내 모든 시내버스와 누리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1회 무료 환승도 가능합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역의 70세 이상 대상자는 4만 5천여 명으로 올해 말까지 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강원도에선 횡성과 정선 등에서 어르신과 청소년 등 교통약자 무료버스 이용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 시작된 원주 시민 서로 돕기 천사 운동이 23주년을 맞아 원주 문화원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매달 1,004원의 소액으로 지역의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이 천사 운동은 원주 시민만의 독특한 기부 문화로서 자리 잡았으며 누적 후원금은 15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매년 7억 원 가까이 모이고 있는 후원금은 차상위 계층 4,700여 세대에 월 18만 원씩 생계비로 지원됩니다. 평창군 대화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대화지소는 트랙터와 관리기 등 30종, 86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봄과 가을, 농번기엔 토요일에도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료 50%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로써 평창엔 평창본소와 용평, 진부, 대관령, 박림, 미탄을 포함해 모두 7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운영되게 됐습니다. 원주를 비롯한 영서 남부 지역은 이번 추석에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석 연휴 내내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고 추석 전날인 5일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추석 당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아침 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17도에서 26도 사이 안팎의 분포를 보여 평년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여는 이른바 당직 병의원과 약국이 운영됩니다. 원주에선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원주의료원, 성지병원이 연휴 기간 내내 운영되고 달빛 어린이병원인 우리들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 오후 6시까지 문을 엽니다. 연휴 당직 의료기관 현황은 119와 보건복지 콜센터 129, 응급의료 포털과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군의회에서 추경 예산 일부가 삭감됐던 횡성군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요 사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횡성군은 기획예산 담당관과 3개국, 22개 부서와 사업소가 모여 부서별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